상간소송을 하면서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법원은 오케이를 했는데 통신사가 통화 내역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속 시원하게 통화 내역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을 진행을 하면 의뢰인들이 상간녀와 남편의 통화 내역을 좀 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통화 내역 조회 신청을 하면은 법원은 일단 오케이를 해줍니다. 하지만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통화 내역을 제공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이제 법원에다가 통화 내역에 대한 조회 신청을 하면요, 법원은 일단 그걸 오케이를 거의 다 해요. 그런데 통신사는 이 명령을 받고도 통화 내역 제공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통신 3사가 이제 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개인적인 정보를 줄 수가 없다라는 이제 이런 취지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통화 내역을 확인을 하면은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새벽에 통화하고 길게 통화하고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확인을 못하니까 좀 답답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통신사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통화 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통신사가 과태료를 내는 거는 정당하다라는 이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몇 번 통화 내역 조회 신청을 해봤는데 이제는 주더라고요. 그럼 통화 기록은 어떻게 하면 조회할 수 있나요? 남편과 상간녀가 전화 통화를 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남편이 통신사에 가서 통화 내역을 떼달라고 하면은 1년치를 주죠. 아니면은 상간녀가 통신사에 가서 통화 내역을 달라고 하면은 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나 상간녀가 이 통화 내역 제공을 거부를 하면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는 통신사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는 거예요. 통화 내역을 1년치 주세요, 6개월치 주세요,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원이 이거를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통신사에게 보냅니다. 그럼 통신사에서 이 통화 내역을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고 아내는 이 내용을 열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상간소송뿐만이 아니라 이혼 소송에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서만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소송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신사에게 아무리 내 남편이랑 상간녀랑 불륜 저지르고 있고 나 지금 이혼소송 해야 되고 상간소송 해야 되는데 증거 필요하니까 통화 내역 달라라고 100번을 얘기를 해도 통신사에서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면은 그때는 통신사는 통화 내역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통화 기록만 있으면 상간소송 이길 수 있나요? 사실 통화 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통화 내역을 몇 개월치가 있고 1년치가 있는데 전화 통화를 많이 했어요. 새벽에도 전화 통화를 한 게 있어요. 1시간 동안 했어요. 물론 이게 부적절한 행동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원에서 얘기를 하는 부정행위라는 게 뭐냐, 부부의 정조 의무에 이제 위반한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관계를 가졌던지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껴안았던지 말로 사랑한다라고 했던지 애정 표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제 부정행위로 인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통화 내역, 여러 번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런 부정행위가 입증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왜냐?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통화 내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서부적인 이제 정황 자료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확실한 증거를 일단 갖추고 있어요. 상간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거를 알고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은 그런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2024년도 1월부터 한 3월까지 정도 이렇게 대화가 있어요. 근데 그 뒤로도 쭉 부정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한 증거는 없는 거죠. 이럴 때 2024년도 3월 이후에 통화 내역을 조회를 했는데 통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면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후로도 쭉 관계가 이어져 나갔다라는 간접적인 증거 정도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역의 의미는 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불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 증거는 뭔가요? 직접적인 이제 증거인 거죠. 우리가 지금 통화 내역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통화 내역이 아니라 만약에 통화 녹음이면 어떨까요? 남편과 이제 상간녀가 통화로 서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내일 호텔에서 만나자 이런 대화를 만약에 했어요. 그리고 이 녹음을 우리가 이제 증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건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이런 대화 내용이 있는 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도 확실한 증거이고요. 아니면은 남편과 상간녀가 같이 호텔에 들어간 거기 뭐 CCTV 영상이라든지 뭐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한 증거이고, 통화 내역이나 카카오톡 내역 같은 경우는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굉장히 서브적인 증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통화 내역 조회가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통화 내역 그 자체만으로는 확실한 불륜 증거가 아니고 서브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불륜 증거를 확보를 한 다음에 상간소송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돈 안 쓰고 불륜 증거 잡는 법 3가지라는 영상을 게시해 뒀으니까 이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간소송 변호사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편히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조성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